반시장적이며 과도한 정부의 개입으로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현 정부의 정책들은 과감하게 정상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투자하려는 외국 기업들과 국내 기업들 간 보이지 않는 차별을 없애고 기업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디지털 경제 등 새롭고 도전적인 기술이 필요한 미래 신산업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꿔나갈 생각입니다. 아울러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노동 관련 법제와 또 혁신과 신산업에 장애가 되는 각종 제도들도 하나하나 찾아내서 개선하겠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바꾸고 국내 기업들을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자유와 창의, 효율성과 혁신이 끊임없이 구현되고 또 기업가 정신이 존중되는 글로벌 투자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을 최고의 해외 투자처로 변모시켜 우리나라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글로벌 기업 비즈니스 허브로 만들겠습니다. 미중 전략 경쟁이 글로벌 산업 지형과 공급망을 재편하고 그 영향이 국가 간 안보와 동맹 등 국제 질서 재편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통해 미국을 중심으로 아태 지역 동맹 간 경제적 협력 관계를 제도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도가 디지털 경제, 글로벌 공급망, 탄소 중립 등 공동의 미래 아젠다를 정립하고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사이에 그 해결책과 신뢰의 가치 사슬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평가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같은 새로운 글로벌 경제 체제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한미 양국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 디지털 경제, 그린 에너지 등 각 분야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저는 국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전략 물자의 글로벌 공급망 문제를 경제 안보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부지 이전과 사업 조정을 지원하고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 노력과 관련 산업의 해외 투자 지원도 체계화해 나가겠습니다. 기술 패권 시대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도국끼리 기술을 공유하고 또 외부에 통제하는 기술 블록화 움직임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미국을 포함한 디지털 강국과 협력하여 원천 기술의 개발과 표준 체계를 공동으로 마련하고 쿼드, 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해 신기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발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한미 양국은 원전, AI, 바이오, 반도체, 차세대 배터리 등 신기술 첨단 산업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미래의 먹거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번영의 동반자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베이스로 해서 이런 경제 사회 정책을 풀어나가는 것이고, 저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이 자유라는 말 자체를 잘 쓰지를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에서도 교과서에서도 자유를 빼려고 하고, 우리 지금 여당이 말하는 그 민주주의는 그 법의 지배, 또 예측 가능성, 또 개인에 대한 존중, 이런 것이 깔려있는 자유민주주의, 또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고 다수결이라고 하는 데에서 나오는 그런 민주주의, 그런 것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이라는 것이 어떤 결과에 있어서는 좀 우연히 일치하는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출발점과 원천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공약은 가사 유사할 수 있어도 차기 정부가 운영되는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한일 관계 문제에 대해서 1998년에 김대중 오부지 그 선언에 대한 얘기를 쭉 해왔습니다. 그 정신을 받아서 우리 한일이 과거사 문제를 미래로 좀 당겨서 우리 한일 간의 그 미래 발전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또 그런 기반 하에서 과거사 문제도 풀어나가자. 관계가 가깝지 않으면 역사 문제를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서로 으르렁거리는 상황에서 역사 문제를 논의할 수도 없습니다. 가까운 관계가 되고 서로 간의 이익을 나누는 관계가 되어야 과거사 문제가 잘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국과의 관계 문제도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 정부가 굉장히 중국 편향적인 이런 정책을 써왔습니다마는 한국 국민들 특히 청년들의 대부분은 중국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 중국의 청년들의 대부분이 또 한국을 싫어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어떤 한미일의 튼튼한 이런 공조를 가지고 또 거기에 기반해서 중국을 상대했을 때는 서로가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 협력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나타냈고 양국 국민들이 서로 굉장히 호의적인 마음을 가졌는데 지금 특히 이 정부에 들어서서 이렇게 중국 편향적인 정책을 쓰고 또 미중 간의 중간자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 결과는 결국 관계가 나쁜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느 국가든 자기들의 헌법 이념, 그다음에 국가가 추구하는 이 가치가 서로 공통적인 국가들끼리는 안보라든가 이런 데서 비밀을 공유할 수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서로 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에서 필요한 협력을 서로 원활하게 해 나가면 저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